자, 여러분, 이 첫째 상태가 이제 진로 선택의 화학의 이제 부분이죠.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배우는 곳이에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뭐가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뭐예요? 계산 문제가 있겠죠? 네.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장땡이에요? 쉽게. 간단하고. 오늘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익힌 사람은 이쪽이 재밌어요. 못 익힌 사람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막 승질 나고 막.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 없는 내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쭉 해줄 테니까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스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의 성질이에요? 기체의 성질이죠. 자, 여러분, 여기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보고 갑시다. 이 책에는 없지만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관. 물질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질관은 뭐 데모크리토스니 데베라니 저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봅시다. 이 사람은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물, 불, 흙, 공기.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처음 초석을 세웠다는 게 큰 의미예요. 이 사람은 물질은 끊임없이 쪼개질 수 있다는 연속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계속 쪼갤 수 있다. 무한대로.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드는 애가 나오죠. 누구냐? 입자설을 주장하는 젊은 과학자들이에요. 그 중에 선두가 보일이라는 사람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왜 얘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이론을 펼쳐나가야 되는지 제가 중심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작은 거라는 건 없다. 무한히 쪼갤 수 있다가 있지만 그 젊은 과학자들은 그랬어요.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기본 입자가 있는데 그들이 가장 보기 쉽고 연구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기체였던 거죠. 공기예요. 공기 말 그대로. 기체. 근데 기체를 아리스토텔레스이 잘못된 물질관으로 이입돼가지고 공기란 물질을 무한히 쪼개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공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명한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입자에 대한 썰을 준비할 때 이 후세 과학자들은 기체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것도 공기죠. 공기를 쓸 때 그들은 항상 얘를 결론으로 잡았어요. 기체의 부피요.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과정을 입자로 설명한 거죠. 그 중에 첫 선두인 보일은 이 기체의 부피가 압력을 가했을 때 줄어드는 건 끊임없이 쪼개진 게 아니라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면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체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결론은 기체 부피예요. 무조건. 자,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압력이고요. 두 번째, 온도고요. 마지막에 입자설을 주장했으니까 입자수라고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근데 맨 첫 번째 단원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주어집니다. 얘 몇 기압으로 눌렀어요. 뭐 2기압으로 눌렀어요. 추를 올렸어요. 이런 거 말고도 압력을 측정해야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만 잠깐 보고 그걸 응용해서 이제 보일의 법칙부터 치고 들어갈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압력이라는 게 뭡니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압력에 대한 정의예요.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이냐. 하지만 우리는 기체를 다루고 있어요. 기체에서는 이 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체 입자의 뭐? 충돌 횟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당연히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죠. 네. 알겠어요? 네.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질문이 생기는 것들은 그 다음에 설명하는 이론에 의해서 해제가 될 거니까 두 번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면적당 충돌 횟수가 기체의 압력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보게끔 단위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얘예요. 토리첼리요. 자,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이 공기가 충돌을 하고 있는 압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방향은 어디냐?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대기의, 그러니까 공기가 대기잖아요. 대기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러한 실험 장치를 펼칩니다. 여기다가 액체를 놓고 그리고 얘가 시험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을 뭐로 놨을 때? 진공으로 놨을 때 밖에서 누가? 대기, 공기가 누르기 때문에 얘는 올라올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무한히 올라오진 않을 거다. 왜? 이 액체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 면적당 뭐가 작용할까? 중력이 작용하겠죠. 네. 그게 대기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얘가 올라갈 거다라고 상상을 한 거지. 처음에 물을 썼어, 물. 네. 물을 썼더니 얘가 10m를 넘어가자라는 거야. 1층, 2층을 넘어가는 거지. 실험실에서 물 사용했다가는 2층 천장 뚫고 사용해야 되는 거야. 불편하지. 그래서 얘들이 찾다 누구를 찾게 되냐면 얘를 찾게 돼. 누구냐? 수은. 수은은 물이 1g/세제곱센티미터라면 수은은 13.5g/세제곱센티미터. 무슨 얘기냐? 13.5배 무겁다는 얘기다. 그래서 수은을 넣었어. 자, 여기서 잠깐.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네. 이게 유리관이잖아, 시험관. 그지? 물이 이렇게 된다. 이거 왜 이러는 줄 알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잘 봐.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설명을 잘 못 하잖아. 얘들아. 물과 물 사이에 응집력이라고도 부르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분자간 인력이라고 부르지. 네. 또 하나, 물은 이러한 구조식을 갖지. 자, 이걸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우리? 무극성, 극성. 그렇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니네 수소가 2.1, 산소가 3.5야.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말한 게? 야이씨. 전기음성도다?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면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 했고, 기억나냐? 네. 음성도 차가 제일 심한 비금속 원소 사이가 누구다? 수소와? 그렇지. 두 번째 생긴 수소와 산소, 세 번째 생긴 수소와 질소. 얘들 극성 공유결합이 들어가면 유독 분자간 인력이 세여서 네. 그걸 무슨 결합이라고 불렀어? 극성 공유결합. 아니, 그건 화학결합이고 H와 F, H와 O, H와 N이라는 극성 공유를 가진 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 힌트, 통합과학에서 DNA 사이에도 이 결합이 존재해. 또 뭐 어디서 배웠어?
단백질. 펩타이드에서 얘들이 3차 구조를 일으킬 때. 알았어? 다시 말해서 물과 물 사이의 응집력 상당히 강해. 그런데 얘보다 물과 누구 사이에? 유리 사이에 부착력이 더 세면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런데 봐. 여기서 얘들은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있거든. 그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들은 표면이 지금 이렇게 길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되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올라와. 물이 이렇게 올라와. 이게 물이 수소결합이야. 근데 올라왔는데 다시 또 부착력이 생기는 거지. 그럼 또 올라와.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 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그럼 적어도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화살표 힘이 요 빗금친 물의 중력보다 셀 때 이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저 빨간색의 면적이 많아지려면 유리관이 넓으면 되지. 넓으면 저 빨간색 면적이 넓어지고 그 수소결합이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모세관 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야. 자, 모세관 현상은 이 단면적이 작아야 잘 일어나, 커야 잘 일어나? 작아야 잘 일어나는 거야. 왜? 수소결합이 생기니까. 이거 간단하게 뭐냐면 휴지에다가 물이 있는 곳에 휴지를 갖다 대면 그 물 타고 올라오지. 휴지 타고 쭉 올라오잖아. 앞에 물 분자가 휴지와의 부착력이 센 거야. 그럼 그 뒤에 물 분자를 또 다른 물 분자가 수소결합을 당기고 같이 올라오는 거라고. 식물들이 저 가지 끝까지 물을 올릴 때 삼투압 말고도 이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끌어올리기도 해.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런데 이걸 수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얘들아. 수은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 우리는 시험관에서 여기를 읽어요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눈금. 그럼 얘는 어디 읽어야 돼? 여기 읽어야 되겠지. 그럼 이거 한번 정의해봐. 수은과 수은의 결합력보다 수은과 유리관의 부착력이 약한 거지. 근데 여기서 잠깐, 수은과 수은은 화학 결합을 하지. 무슨 결합이냐? 시부레. 공유는 여자 남자가 하는 거야, 여자가 하는 거야? 그지? 그게 비금속이지. 네. 수은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럼 남자거든? 니네 남자들 간의 결합은 서로 다른 남자가 결합하냐 안 하냐? 남자는 자기 자신과만 결합한다고 그랬지. 네. 금속 결합이 그래. 자기 자신하고만 해. 그래서 원소밖에 없지. 네. 얘 무슨 결합이야? 수은은 금속 결합인 거야. 그러면 이 수소 결합보다 훨씬 센 거야. 화학 결합이니까. 이해가냐? 네. 그러면 수은의 금속 결합이 누구보다 센 거야? 물에 아니지. 수은과 유리. 부착력보다 어떻다? 세다. 그래서 저렇게 동그래진 거야. 지금 조금 열어서 같아요.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수은 기둥을 지금부터 이렇게 그릴 거라고. 얘가 올라갈 겁니다. 대기압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 몇 센치? 76cm가 되더라. 그래서 정의를 내립니다. 대기압, 우리가 보통 아토모스피어에 ATM, 이것은 76cm의 뭐와 같다? 수은. 이건 760mm 얘와도 같은 거죠. 1cm가 10mm니까 암기합니다. 1기압은 몇 cm의 hg다? 76. 이제 잘 들어요. 2분의 1기압은? 38. 그렇죠. 4분의 1기압은? 19. 오, 그러면 57cm는? 4분의 그렇죠. 저렇게 잡으라는 거죠. 감으로. 95cm는? 3분의 4. 4분의 5.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22.4에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했죠. 11.2, 5.6, 그럼 16.8은 몇 분의 몇 몰? 4분의 3몰. 이런 거 외우라고 했잖아, 내가. 이거, 야, 생각해봐. 내가 지금 57 이러면 38이 2분의 1인데, 1과 2분의 1 사이밖에 없는 거지. 얼마야, 그럼? 4분의 3. 이렇게. 이해가냐? 19는 38보다 작지?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 이렇게 알고 들어가라고요. 이해 갔어요? 꼭 기억합니다. 알겠지? 자, 이 기압은요, 지구과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에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까지 나오지만, 화학은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이렇게만 보자. 38cm가 몇 분의 몇 개야? 2분의 1. 그럼 57cm는 4분의 3기압. 19cm는 4분의 1기압. 95cm는 4분의 5기압. 이해하니? 이렇게 알아야 계산할 때 편하다고. 자, 근데 말이야. 얘를 이렇게 유리관을 넓혔어, 이렇게. 유리관을 넓혔어. 그랬더니, 봐라, 면적이 어떻게 됐니? 넓어진 대신, 얘도 어때? 수은기둥의 무게도 커졌겠지? 그래서 그렇게 넓혀도 얼마라고? 76cm HG가 되더라는 거야. 토리첼리가 실험했을 때. 그 다음 봐라. 얘를 이렇게 뉘운 거야. 쉬운 거야.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요 높이는 변함이 없더라. 얼마? 76cm. 이해갔지?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얘가 줄까 늘까? 줄어요. 그렇지. 비행기 타봤냐? 네. 거짓말하지 말고. 예? 집안이 어려우면 못 탈 수 있잖아. 타봤다는 거야? 네. 오이씨. 비행기 탈 때 우리가 과자 봉지 하나를 들고 타잖아? 네. 그럼 점점 위로 갈수록 얘가 어떻게 될까? 맞아요. 맞아. 빵빵해져. 왜? 저 위로 가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지니까. 이 과자 봉지 안에는 몇 기압일 거야? 1기압일 거거든. 자, 근데 잘 봐. 근데 얘들아, 물기둥이 몇 미터일 때가 1기압이었어 아까? 76. 10그래. 죄송합니다. 1014. 죄송합니다. 760. 아이고 죄송합니다. 10m 이상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물기둥이 10m.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해수면이 여기 있는데 스킨스쿠버가 안으로 들어갔고 요 들어갔는데 여기가 10m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압력이 몇 기압일까요? 1기압. 자, 밖에 대기압이 얼마 있어요? 1014. 1기압이 있죠? 1기압. 근데 10m는 수압이 1기압이겠죠? 그럼 얘가 느끼는 압력은요? 2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기압. 아셨어요? 대기압에다가 10m까지. 20m 들어가면 몇 기압일까요? 3기압. 이렇게요. 참고로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기가 턱 막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침을 꼴떡 삼키면 뽕 뚫리죠.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압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코를 막고 계속 나일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그럼 나중에 눈물까지 나와요. 찔끔찔끔. 그렇게 안의 압력을 높여야 귀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막고 수영을 하면서 계속 하면서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이퀄라이저예요, 이게. 스킨스쿠버 배우면 처음 배우는 호흡법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토리첼리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단위를 쓰기 시작해요. 토르. 근데 기상학자들한테 퇴출됐어요. 야, 대기압 단위가 너무 많아. 해가지고. 다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있거든요. 토르는 퇴출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ATM 76, 760, 10m 물기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U자관이나 J자관을 많이 쓸 거예요. U자관을 먼저 보세요. U자관. 자, U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U자관이. 자, 끝을
막았어요. 아유, 씨. 열었어요. 닫았어요. 닫았죠? 그리고 봐요. 얘를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누굴 채운다? 수온을 채워요. 높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고요. 그리고 준비 끝났어요. 여기다가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체 X가 이 안에 들어가면 기체는 사방으로의 충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여기도 충돌하고 여기도 충돌하고 이쪽도 충돌할 텐데 어디든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됩니다. 여기 낮아졌죠, 처음보다. 근데 얘가 그럼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높이차가 생깁니다. H라고. 높이차가 생겨요. 여러분, 이 H가 19cm면 몇 분의 몇 개야? 그렇죠. 38cm면 57cm면 95cm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꾸 알아두라고요. 그냥 이렇게 되면 잘 봅니다. 수은기둥이 이러한 높이를 갖게 돼요. 수은기둥이 이런 높이를 갖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의 차. 여러분, 낮은 부분이 압력이 센 겁니다. 이해가요? 낮았으니까 수은기둥을 밀어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요? 여기가 압력이 센 부분이라고. 그러면 얘 압력은 이렇게 구한다고. 기체 X의 압력은 이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지금? 자, 그런데 잘 봅니다. U자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끝이 열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똑같이 기체 X를 넣었어요. 동일한 높이에서 여러분, 얘가 이만큼 낮아졌고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높이가 정확하게 H 차이가 또 난 거야. 근데 여기가 오픈이 돼 있어. 오픈이 돼 있으면 무엇을 고려해라? 대기압을 고려해야 돼요. 대기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체 X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기체 X의 압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H 플러스 대기압이 되는 겁니다. 질문. H가 19cm면 이 기체 X의 압력은 몇 분의 몇 개야? 4분의 1 죄송합니다. 19가 4분의 1은 맞죠? 대기압을 더하라고요. 4분의 5. 그게 답이라고요. 대기압이 오픈이 돼 있으면 대기압에 고려를 하라고요. 닫아 있으면 진공이잖아요. 그럼 그냥 높이 H만 압력을 작용하지만 오픈이 돼 있으면 끝이 열려 있으면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고. 아까 10m 물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다고 얘들아. 일기압을 더해야 된다고. 대기압.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걸 모르면 니네 작살나. 다시 이렇게 U자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오픈됐어요. 여기다 기체 X를 넣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야. 반대로. 다시 말해서 어디가 낮아? 오른쪽이 낮지? 네. 그럼 얘가 압력이 센 거야. 잘 봐. 얘들의 높이차가 H야. 그러면 여기에 기체 X가 들어갔다고. 기체 X가. 기체 X를 넣었어. 그럼 왼쪽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기체 X 압력에다가 H를 더한 값이 뭐랑 같다? 대기압 같은 거야. 자, 이 H가 19cm면 저 기체 X는 압력이 얼마일까? 얼마? H가 19cm면 몇 분의 몇 기압이니? 4분의 1기압이지? 그거랑 기체 X의 압력과 합쳐서 몇 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대기압 얼마? 1이 돼야 된다고.
대기압 무조건 1이라고 얘들아. 그럼 기체 X는 압력이 얼마여야 돼? 그래 4분의 3이라고. 자기 모르지? 이해했어요. 질문. 저 H가 57cm면 기체 X는 압력이 얼마여야 돼? 4분의 그래. 이해 갔냐? 뭐요? 모르겠어요. 쟤 뭐지? 넘어가야겠지? 예. 이거는 좀 쉬운 거다,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거 나왔을 때 조심해라. 이 정도 갖고, 아, 선생님 좀 쉬운데요? 이러지 마라. 이거는 읽는 법이야, 읽는 법. 읽는 법. 알겠냐? 지금까지는 좀 쉽다. 분명 얘기하는데, 압력을 측정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아니? 알았니? 네.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이걸 어떻게 다시 설명하지? 자, 넘어간다. 페이지 11쪽으로 가자. 자, 이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체에 관한 법칙을 쌤이 해석을 할 거다. 제일 먼저 1번 보일의 법칙이야. 자, 보일이라는 사람은 결론 무엇을 측정한 사람이다? 원자. 볼륨을 측정한 사람이야. 여기 써 있지? 지금부터는 과학자들은 결론으로 뭘 찾은 거야? 기체의 부피를 찾은 거지. 세 가지 요인 중에 보일은 뭘 선택했겠냐? 얘를 측정한 거야. 프레셔. 그러면 압력에 따른 부피를 측정하려면 누굴 통제해야 되겠냐? 여기 갖고 얘기해봐. 누구? 온도와 입자수를 통제를 했다고. 입자수는 외부 기체와의 차단. 이러면 입자수가 유지된 거고,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야. 근데, 요러한 실린더가 있잖아? 여기에, 요렇게 차단되는 이게 누구냐면, 피스톤이거든, 얘들아? 앞으로 내가 피스톤을 그리면, 얘들이 질량과 뭐는 무시한다. 마찰은 뭐 한다? 무시해라. 다시 말하면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그냥 차폐하는 그런 효고만 봐라. 여기에 밖에 뭐가 있겠냐? 압력이 존재하겠지. 무슨 압? 그래, 대기압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 임의로 입자를 그려놓을게. 몇 개 있냐? 4개가 있는 곳에 압력을 했더니 이때 부피가 얼마 나왔냐면 V가 나온 거야, 부피가. 알았어? 온도는 일정, 온도 일정. 온도 통제했어, 온도 일정. 그렇게 된 상태인데, 잘 봐야 돼. 얘를 이렇게 실험을 한 거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를 올렸어? 추를 하나 올렸어. 그럼 압력이 세진 거지. 자, 안에는 입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는데, 지금 피스톤이 일정하다는 건 내부 압력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야, 화살표 이렇게 그렸다고 여기만 압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쪽도 있는 거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대로일 텐데 외부 압력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세졌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 빨간색 크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어때야 돼? 작아져야 충돌의 수가 많아지겠지. 이해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입자는 변했냐 안 변했냐? 그대로인데 추를 올리면서 외부 압력이 이렇게 되니까 내부 압력도 이렇게 되려고. 알았냐? 부피가 감소하더라는 거지. 온도는 계속 어떻고 일정한 상태에서 봤더니 얘가 이게 뭐야? 부피야. 이렇게 되더래. 응? 자, 그때 얘가 뭘 알았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외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함을 안 거야. 이 둘을 곱한 값은 뭐하다고? 일정함을 알았어.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러면 대기압을 1기압으로 우리가 놓으면 얘들은 1기압 곱하기 V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뭐가 나와야 돼? 1기압 곱하기 V가 나와야지. 근데 얘가 몇 분의 몇 기압이야? 그렇지. 얘들아, 추는 몇 기압에 해당될까? 그렇지. 그래서 추의 무게는 1기압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낸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놔. 압력 P라고 잡고 여기를 기체의 부피야. 이거 기체의 부피. 우리는 기체 부피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P일 때 여기가 V가 나왔어. 그러면 2P일 때 몇 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곱 얼마냐? PV지. 그러면 이 곱과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되는. P 곱하기 V는 항상 일정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반비례 그래프지. 얘들아, 곱하기 해서 일정하면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인 거야. 이게 무슨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 압력이 세면 부피가 주는 주변의 일들이 뭐가 있죠? 이런 거 보세요. 반대로 생각할까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아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는 거. 압력이 약해져서. 이해 갔어요? 또 하나,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간 스킨스쿠버가 물방울이 통통 터져 나오겠죠? 그럼 얘가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물방울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빵빵해지겠죠? 이해 갔어요? 이것까지도?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그로부터 20년 후, 20, 30년 후에 얘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샤를이에요.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에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 설사에 의하면. 키우던 강아지까지 다 죽였대요. 시민들이 분노가 너무 세서. 근데 이 사람 하나 살았어요. 저 사람은 살려라 해가지고. 알겠어요? 샤를 하나 살았다고. 이 사람이 불과 몇 달 전에 그 광장에서 실험을 했거든. 그때 당시 20, 30명? 30만 명? 그 정도가 프랑스 인구라면 한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운집했대요. 전국에서 다 온 거야. 한 달 전에 출발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슝! 하고 날아가 끝났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충격이었던 거야. 하늘을 나른다는 게. 그래서 그게 세뇌에 박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은 살려라 해가지고 이 사람 혼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결론. 무엇을 연구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대신 원인을 뭘로 잡은 사람이에요? 온도로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계 뭐뭐 할까요? 압력하고 누구? 입자수죠. 이거 명심하라고. 왜 그들이 이 실험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사람이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린더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 입자수 몇 개 그렸어요? 자, 이게 무슨 기압이라고 보자? 대기압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변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입자수. 안 돼. 근데 얘가 T라고 놨어. T. 그냥 0도씨 이렇게 놔보자.
얘를 봐. 지금 이 상태라는 건 얘도 얼마란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틀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273도씨로 온도를 높여봤어. 그랬더니 이거야. 밖에는 대기압이지. 입자는 몇 개 있어? 4개 있는데 안의 압력이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어떠냐? 세졌지? 이걸 뭘로 설명하냐고. 면적당 충돌의 수가 어땠다?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부피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랑 같아질 때까지.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봤다는 거야. 시간이 흘러갖고 얘가 피스톤이 딱 멈출 때를 기다렸더니 요 정도가 되더라는 거지. 외부 압력과 내부가 같아질 때까지. 입자수는 이거야. 니들이 봐야 될 건 요 2개라고. 똑같은 압력의 조건으로 가는 동안에 이때의 기체의 부피를 V0로 한다면 요때가 몇 V0가 되나 봤더니 2V0가 되더라는 거야. 온도가 상승하니까 부피가 팽창했어. 이해하니? 얘를 그래프를 그렸어. 봐봐. 이게 섭씨 온도야. 이게 기체의 부피야. 0도씨일 때 얘가 V0에서 부피가. 그러다가 얘가 쭉 올라가는데 요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이 273도씨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따라 내려가면 여기 몇 도실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지. 그래서 요 때의 이 과정을 이 사람이 수식화시킨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지. y는 뭐라고 해야 돼? ax 플러스 b지. 그러면 세로축이 v지. 부피 기울기가 얼마냐는 거야, 얘들아. 기울기. 자, 봐봐. 몇 분의? 273분의 세로축 기울기 변화는 요거지. 몇 V0? V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을 재창해. 가로축은 t니까. 이게 샤를의 법칙이야. 자, 근데 이 샤를의 법칙이 수학적인 오류가 있어, 얘들아. 봐봐봐.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얘를 놨어. 자, 이거 섭씨 온도, 얘들아. 0도씨가 있어. 그때 기체 부피를 V0로 놨단 말이야. 273도씨가 되니까 몇 V0가 되었어? 2V0. 546도씨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봤다고. 봐. 몇 배 커졌냐? 2배. 얘는 몇 배 커졌냐? 정말? 0에다 273을 곱하면 273이 나와? 그게 수학적 오류잖아. 계산이 안 되잖아. 0이라는 기점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바꾸자. 얘들아, 여기 이렇게 0으로 옮기려면 얼마 더 하면 돼? 그래서 이 온도를 재창해. 절대 온도. 들어봤지? 얘는 라지 T라고 표현하고 섭씨 온도. 무슨 온도? 섭씨 온도에 스몰 t에 얘를 더한 값으로 대신하자. 273을. 그럼 얘 단위가 뭐냐? 이걸 켈빈이란 과학자가 주장을 했거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켈빈 온도라고 이름을 붙여. 알았어? 그래서 봐봐. 얘가 절대 온도거든. 얘들아, 0도씨가 몇 켈빈 온도야? 그렇지. 잘했어. 273. 273은 546. 546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요거 2배 커졌지? 요거 몇 배 커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절대 온도와 부피 관계에서 얘들은 이거야. 무슨 관계라고 이게? 비례. 그래서 봐라. 절대 온도분의 기체의 부피는 항상 어떻다고?
자, 얘들아, 나누어서 일정하면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지금까지 샤르레 법칙까지 봤잖아요. 압력이 변할 때 기체의 부피 변화라든가 절대 온도가 변할 때 기체의 부피 변화를 우리는 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둘 다 온도와 압력이 모두 변한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둘의 이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얘를 만들게 돼요. 보일 샤르레 법칙이에요. 이건 자, 우리가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어떻다고 그랬어요? 일정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와 부피도 일정하다면 이 둘의 값도 이렇게 일정할 것이다 라는 이론을 얻어냅니다. 이건 나중에 기체들의 상태 방식을 구하는 데 중요한 거니까 저렇게 한번 봐두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 화학에서 보고 왔던 거거든. 자, 결론이 뭡니까? 뭐를 측정한 거다 얘들도?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거야, 얘도. 근데 원인을 뭘로 잡은 거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입자의 수예요. 통제를 뭐뭐로 했을까요? 온도와, 그렇죠,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압력을 잡은 거죠. 이렇게. 이때 샤르라고 아보가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톤의 원자론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게일 위삭이라는 과학자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라는 기체를 반응을 시켰어요. 화학 반응을 시켰더니 수증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부피비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돌톤의 원자론으로 입자론에서 원자론을 설명하면 산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수소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오려면 이런 식의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자가 쪼개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돌톤이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는데 저건 안 되는데, 여기서 아보가드로가 이 말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분자요. 자, 얘가 아톰이라는 원자를 가지고 나왔다면 몰레큘라라는 분자론을 갖고 나와요. 뭐의 가장 작은 입이다?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라는, 그래서 얘를 쪼개면 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쪼개면. 그래서 이 분자론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수는 사실 뭡니까? 분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N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유명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보세요. 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입자가 4개가 있어요. 물론 온도는 통제죠. 일정 온도. 여기서 통제했으니까 그때 여기에다가, 물론 이거 압력 똑같아요. 입자를 8개를 집어넣으면 압력이 2배가 세져요. 그러면 외부 압력과 똑같아지려고 얘가 부피가 팽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8개가 되면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진다. 이때를 V로 부피로 놨더니 이게 2V가 되더라는 얘기죠. 결국 입자수와 부피 관계는 비례 관계가 되어 이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일반 선택의 화학에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런 얘기예요.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분자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이론이.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거기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보고 갈게요, 여러분. 11쪽에, 문제는 좀 이따 봅시다. 제가 알려주고. 페이지 13쪽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기체의 양과 부피와의 관계,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세 가지 법칙의 공통점이 뭐였죠? 결론은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거였어요. 압력이냐, 온도냐, 입자수냐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3쪽에 밑에 있는 설명,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압력이 세서 외부 압력이 세지면 왜 부피가 주느냐? 내부 압력도 그만큼 세지려면 보일은 부피를 줄여야 충돌의 수가 많아져서 외부 압력과 같아진다는 이론이고요. 다음, 샤를은 외부 압력은 그대로 놨는데 내부의 에너지를 높인 거예요. 온도를 높이면 얘들의 충돌의 수가 커지겠죠. 그럼 내부 압력이 상승하니까 그게 외부 압력과 같아지려면 부피가 는다는 이론이에요. 자, 마지막 아보가드로는 외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입자의 숫자가 2배로 늘면 내부 압력도 2배로 커지지 않겠느냐. 충돌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게 외부 압력과 같아지려면 입자 수가 2배 는 만큼 부피도 커져야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이죠. 그러면 자, 페이지 어디로 가느냐? 15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15쪽. 화장실 없다. 네, 고개 숙이고 잠깐 갔다 오세요. 자, 고개 숙이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까 보일-샤를의 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T분의 PV라고 했죠. 맞죠? 네. 이것은 어떤 값을 갖는다? 일정한 거. 일정한 값을 갖는다 했는데, 자, 현재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에 배웠던 0도씨 일기압 조건이 있죠? 네. 이때 여러분 모든 기체의 부피가 몇 리터였죠? 22점. 잘했어요. 모든 기체 부피가 22.4라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맞죠? 여기다가 집어 넣은 거예요. 여러분 0도씨는 몇 켈빈 온도예요? 잘했어요. 273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잘 봅니다. 273 켈빈 온도고 1기압을 대비했을 때 이게 몇 리터였다? 22.4리터다. 했더니 얘가 나오더라고요. 이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자, 두 번째요. 22.4리터 대신에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얘를 집어넣은 거야. 44.8리터.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요? 1점. 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겠죠. 2배로 커지겠죠. 근데 이거 여기다가 22.4를 더 집어넣으면 67.2리터가 나오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의 3배수가 나오겠죠? 그죠? 0.246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만히 보니 이거를 뭘로 잡으면 R로 잡으면 이거 몇 R이에요?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가 뭐냐? 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누구까지 집어넣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집어넣으니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T분의 PV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이해 갔어요? 얘를 한 줄로 쭉 써봐요. 이렇게 된 거죠. 피부는 뭐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사모사 막 배웠던 이론 있죠? 이걸로 다 정리해 버리세요. 공식이 떴다는 건요, 암기의 형태를 굉장히 빠르게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예로 풉니다. 예로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계속 결론을 뭘 잡았어요? 기체의 부피를 잡았죠. 그걸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인이라고 잡은 거 있죠? 그걸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가 통제 변인이 있었어요. 자, 이 과정을 잡아내는 거예요. 먼저 보일은 종속변을 기체의 부피로 잡은 거죠. 맞아요? 조작을 압력으로 잡았어요. 맞아요? 뭐를 통제했죠? 온도와 입자수를 통제한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부는 노랗다죠. 자, 여기도 통제된 거 지워봐요. T, N. R은 상수니까 지워져요. PV는 어때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해 갑니까? 다시요. 샤를 봐요. 샤를은 부피를 측정하는데 뭐를 집어넣었어요? 온도요. 절대 온도. 그럼 뭐를 통제해야 될까요? 압력과 입자수. 피부는 노랗다해서 PN. R도 지워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아보가드로 있죠? 부피를 입자수와 비례 관계로 밝힌 과학자예요. 온도와 압력을 통제했습니다. 피부는 노랗다죠? 압력, 온도, R 지워요. 부피와 입자수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풀어냅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부분 압력도 배울 텐데 요걸로 다 풀어냅니다. 아셨어요? 이게 스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응용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 때문에. 피부는 노랗다해서 N이 뭐였어요, 여러분? 몰수였지. 자, X의 분자량이 M이야. M 진짜냐, 가짜냐? 가짜. 진짜 어떻게 나타난다 했어? 1몰은 Mg. 맞지? 그럼 Wg은 몇 몰이니? M분의 6. 그렇지, M분의 W몰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분자량분의 질량 RT. 그때 분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PV분의 뭘까요? W.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풀립니다. 이해 갑니까? 그 바로 뒷장에 있으니까 이따 봐요. 잘 봐요, 이제. 여러분. 요거 뭐라고 불러요? 부피분의 질량? 올 질량. 몰수? 농도. 그건 용액일 때 그렇죠. 그람 포 세제곱 센티미터 뭡니까 이거? 그람 포 밀리리터 이거 무슨 단위예요? 밀도라고 하잖아요. 부피당 질량 이거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 아셨어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뭐가 됩니까? P분의 DRT인데 여러분 아보가드로는 누굴 통제했죠?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러면 밀도비는 무슨 비예요? 분자량비. 니들이 목에 칼 들어도 외워야 될 거 이거였다고요. 그때. 밀도비는 분자량비다. 엄청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조공식이 나온 거예요, 저게.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페이지 16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세요. 탐구자료상 보이죠? 네. 여러분, 그 실험을 잠깐 보면 이런 가스통이 있어. 여기서 가스를 쭉 뽑아서 어디다 집어넣니? 이 실린더에다 집어넣지. 피스톤, 요거 피스톤. 그럼 봐봐. 이 기체의 분자량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 안에 부피를 알아야 돼. 기체의 부피야 몇 밀리터야 거기? 100ml라고 써 있을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됐지? 온도 몇 도씨라고 잡혔냐? 25도씨요. 이렇게 잡혀놓은 25도씨. 그럼 여러분들은 얘 몇 켈빈 온도? 298 켈빈 온도겠죠. 압력 얼마로 잡았어? 1기압으로 잡혔어. 그리고 R은 항상 0.08이야. 그리고 뒤에 단위는 말이야 나중에 다 지워지게 돼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게 질량이잖아. 얘가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의 차가 얼마 나오냐는 거야. 여기서 나간 기체의 질량을 재야 되잖아. 네. 얼마 나오냐고 계산한 거 봐봐. 전과 후에서 빼봐. 그 프린트에 보라고. 전에 몇 g이었냐? 가스통. 0.13? 거기서 누굴 빼? 반응 후. 기체 공기. 그거 얼마야? 0.13. 그래서 요렇게 떴지. 그러면 M을 구할 때 얘를 넣으면 된다는 거야. 압력은 얼마고? 1기압. 부피는 100ml인데 얘 단위가 리터잖아, 요게. 그래서 여기다 0.1리터. 질량은 0.13g. 그 다음 0.82.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니? 요 단위 보이지? ATM. 리터 퍼 켈빈 온도. 그리고 여기에 298 켈빈 온도. 그러면 K, ATM, 리터 다 지워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값을 써놓은 게 거기 숫자 나오지. 약 얼마 떴어? 31.77 이렇게 떴지. 그게 분자량이야. 알았어? 요 공식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정성적으로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야, 얘가 구했는데 M을 구했거든, M을. 근데 이런 값보다 M이 적게 나온 거야. 그럼 분모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크게 나왔거나 분자가 작게 나왔다는 거. 그거 얘기하면 돼. 압력은 변하지 않았어. 그럼 부피를 어떻게 측정했다? 크게 측정했다. 그 다음에 온도도 일정해. 그러면 질량을 작게 측정했다. 이렇게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이제부터 이 피부는 노랗다를 갖고 공부 문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용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까지 니들도 모르게 막 하고 온 게 하나 있어. 뭔 줄 알아? 생각을 해봐. 압력이, 외부 압력이 세죠. 외부 압력이 세죠. 자, 이 교실 안에 선생님이 100명이 있어. 100명. 선생님이 100명 있어. 선생님 기체야. 근데 교실에 밖에 압력이 100기압으로 세졌어. 교실 얼마로 줄여야 돼? 100분의 1로 줄여야지. 보이러 법칙에 의하면. 근데 내가 100명이 줄까 그렇게? 이거야.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야.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다뤄. 자, 이거 여기서 물리도 하는 친구들 있잖아. 제대로 잘 들어놔. 연력회가 헤매지 않으려면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의 조건이 있단다 얘들아. 첫 번째, 이상기체는 완전 탄성체야. 무슨 말이냐? 충돌 전의 에너지와 충돌 후의 에너지가 똑같아야 돼. 자, 내 말을 들어봐. 면적당 충돌의 수가 퉁퉁퉁퉁 이러다가 퉁퉁퉁퉁 압력이 세진 거지. 근데 이때 오류가 있지. 이상기체는 소리가 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에너지 손실이 생기니까. 맞아? 그래서 완전 탄성체는 소리가 나면 안 돼. 충돌이 일어나지만. 이해 갔냐? 그런데 이렇게 운동량이 보존되잖아. 충돌하고 나면. 그래서 이 기체들은 무엇도 생각해야 되면 질량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질량은 있어. 알았냐? 질량은 있는데 얘들아, 자체 부피는 없어. 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자체 부피가 없어. 니들 분자간 인력 같은 거 배웠지? 분자간 인력에서 부피가 굉장히 크면 인력도 세고 그렇거든? 무슨 말이야? 얘를 무시해. 이렇게 무시해야
애가 직진 운동이 가능해. 자, 이 말을 설명해 줄게. 잘 봐. 선생님이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지. 이상기체는 보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여기 100명 있든 1억 명이 있든 간에 부피가 없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강하면 그만큼 팡팡 줄어줘야 돼. 두 번째, 압력이 약하면 그만큼 빵빵 커져야 되지, 부피가. 그런데 분자간 인력이 있으면 이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상기체가 아니야.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좀 막 쪄가서 충돌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말 거는 거지. 응? 우리 어머니다? 어디가? 뭐 이렇게 말은 거는 거지. 그럼 가다가 멈춰서 인사해야 되잖아. 이상기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운동만. 분자간 인력을 무시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얘들아, 분자간 인력이 무시되면, 자, 얘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다. 분자간 인력이 무시되면 무슨 에너지가 0일까? 역학적 에너지 중에. 위치, 운동 중에. 누가 0이야? 분자간 인력이 무시되면. 위치. 그렇지. 하는 놈이 몰라. 위치가 0이야. 그럼 이상기체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다? 위치 에너지. 시부래.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위치가 0이니까 지가 0이라고 해놓고 이해가냐? 네.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나와. 여러분 지금 이상기체는 어느 한 기체가 아니야. 모든 기체 알았냐? 네. 자, 모든 기체는 절대 온도가 동일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해. 자, 모든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이 말을 잠깐 보여줄게. 무슨 말이냐? 일단 너희들이 기체를 배우잖아? 기체에서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건데 무슨 에너지만 있다? 그 안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거라고 보면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기체들이 분자량이 다르잖아, 서로. 맞지? 네.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에서 화학에서는 이 m이 분자량이야, 얘들아. 그러면 얘가 t로 일정하면, 두 기체가 일정하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겠지? 그래서 수소 걸 써볼게. 이게 수소야. 이게 산소야. 이해 갔니? 속도 누가 빠를까? 속도. 누가 빠르? 뒤에 거. 야, 이거 약분 되지? 이것도 약분 되지? 같으려면 이거 제곱비가 몇 대 몇이야 돼? 그럼 V는 얼마겠냐 이거? 제곱이 16이니까 V는 얼마겠냐고. 속도 얘가 빠르잖아. 분자량이 어떨수록 빠르다. 그래. 이걸 확산 속도라고 얘기해, 알아들아. 이거 생명을 하는 친구들도 이거 중요해. 확산 속도는 얘들아, 봐. 이상기체에서는 분자량이 어떨수록 빠른 거야? 작을수록. 이걸 우리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라고 해. 니네 아까 봤지? 분자량 비는 무슨 비랑 같다? 그렇지, 밀도가 어떨수록? 이렇게 푼다고, 얘들아. 니네 O2하고 CO2가 있어. 얘가 32고 얘가 44야. 니네 생명과학에서 호흡 속도 비교하지. 서로. 그잖아. 누가 더 빨리 교환될 거 아니야? O2가 빨리 교환돼. 분자량이 작아서. 이해 가냐? 그래서 O2 분압이 높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됐어? 네. 자, 이제부터 이걸 정리해서, 정리해서 문제 하나는 풀어볼게. 니네들 맨 앞쪽으로 와봐. 자, 페이지 11쪽이야. 예제 문제 보이지? 보여, 안 보여? 그 중간에 예제 문제 있잖아. 네. 자, 잘 들어. 그 옆에 피부는 노랗다를 써. 빨리. 연습하는 거야. 피부는 노랗다를 썼지? 자, 20도씨 1기압에서 일정량의 헬륨의 부피 누구 지울래? 벌써 하나 떴어. 헬륨. 일정량이라고 했잖아. n을 지우라고. 몰수가 동일하다고. r은 당연히 지워지고. 이해 가냐? 그럼 PVT만 남았지? 그걸 뭐라 했냐면 같은 온도에서 이랬어. 누구 지워야 돼? t를 지워.
그럼 뭐만 남았냐? PV는 일정만 남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 압력이 1이었고 부피가 250이었어. 둘이 곱해봐. 250이지? 그 다음도 250 나와야 돼. 그래서 5기압으로 높이면 부피는 얼마가 답이야? 50이 정답인 거야. 이해 가냐? 피부는 노랗다 해서 R은 무조건 지우고 같은 온도니까 T 지우고 일정량 헬륨이니까 몰수 지운다. 이해 갔냐? 넘겨. 자, 12쪽에 예제 찾아가. 맨 밑에 있어. 찾았냐? 저 가야 돼. 고개 숙이고. 자, 27도씨가 몇 켈빈 온도냐, 얘들아? 300이다. 시험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273을 더해보라고. 이해 갔냐? 네 영상 꼭 봐. 자, 300켈빈 온도 얘들아. 아, 영상은 참 비밀로 할 거야. 내가 비밀 계정 보내준 거야.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든지. 알았지? 그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여기서 머리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안 온 애들 중에. 자, 빨리 가세요. 잘 들으세요. 27도씨를 몇 켈빈 온도로 바꾼다? 300켈빈 온도 바꿨습니다. 자, 27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50 있는데 잘 봐. 같은 압력. P 지워. 피부는 노랗다 해서 P를 지우라고.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를 87도씨 여기다 273 더해봐. 얼마니? 60켈빈 온도. 그지? 360켈빈 온도야. 알았냐? 그렇다면 이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들아, 피부는 노랗다 중에 누구는 일정한 거라고 알 수 있어? 자, 지금 압력은 어때? 똑같다고 해서 P를 지웠어? N이 똑같은 거야. 왜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문제상에서 가만히 읽어봐. 외부에 기체 출입이 있었냐? 온도만 높였잖아. 네. 그리고 부피를 물어봤잖아. 네. 무엇이 일정하다? 피부는 노랗다 해서 RT가 지워졌잖아. RT래. 누구 지웠어? 압력하고 R을 지웠잖아. 그럼 뭐만 남았어? 그래, N을 지우는 거라고. 그래서 일정량이니까. 이해 갔냐? 그럼 부피하고 절대 온도는 비례하지. 300이 360으로 변했어, 얘들아. 봐봐. 300켈빈 온도가 얼마로 변했다고? 야, 300켈빈 온도일 때 부피가 얼마였냐, 거기에. 50이라고 써있지? 네. 자, 이거 얼마 변하면 돼? 360분에. 300 변하면 되잖아. 네. 약분 되지? 얼마야? 6분의 300. 50. 뭐야, 50이야, 왜? 아유, 이거 미치겠다. 50, 360 얼마냐? 소리, 미안해요. 300분의 360이죠? 그죠? 300분의 360. 여기서 60ml가 정답이에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피부는 노랗다를 놓고 지우는 걸 잘하라고. 자, 페이지 13쪽. 예제. 니네가 좀 머리가 있다면, 이제는 T하고 P를 지우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지. 왜? 아보가드로 법칙이잖아. 보세요.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에서요. 헬륨 1몰의 부피가 22.4래요. 맞아요? 네. 같은 온도 압력 누구 지워요? 피부는 노랗다 해서 같은 온도 압력 R은 지워져요. 부피 B는 무슨 비예요? 몰수비입니다. 몰수가 몇 배 커졌어요? 그럼 부피는? 66. 그래요. 67.2리터가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이제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14쪽에 1번을 한번 봅니다. 14쪽에 1번. U자관이죠? 잘 들으세요. 가의 왼쪽이 낮아요? 오른쪽이 낮아요? 가의 U자관. 오른쪽. 왼쪽이 낮죠? 낮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낮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네. 낮은 쪽이 오픈돼 있어, 닫혀 있어. 그렇죠. 그럼 1기압입니다, 얘가. 이해 갑니까? 자,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림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여기다 그냥 기체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U자관이 이렇게 있어요, U자관이. 근데 여기가 열렸어, 얘들아. 열렸으면 얘가 관여한다.
제2기압 몇 기압이야? 이거. 그런데 U자가 안에는 항상 누가 존재해? 수은이 존재하지. 근데 수은의 높이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 높이가 잘 봐. 190mm HG야. 이건 19cm Hg고 얘는 몇 분의 몇 기압? 이건 거지. 그럼 무슨 말인지 봐라. 얘가 눌러서 얘를 올린 거야, 얘들아. 얘가 압력이 세지? 네. 근데 여기 압력이 얼마야? 1기압. 근데 여기 몇 기압에 해당돼? 그러면 이 기체 X의 압력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 봐봐. U자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X가 담겨져 있거든.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지? 이 기체 X가 얘를 밀어 올린 거야. 낮은 쪽이 압력이 세다는 거지. 근데 여기 오픈됐으니까 뭐가 존재해? 1기압이 이미 존재하고 요 높이는 생략할게. 19cm Hg지. 이게 몇 기압이니? 4분의 4. 예. 그래서 얘랑 합치면 그렇지. 이쪽의 압력은 4분의 5가 돼야 되는 건데 잘 들어. 야, 여기가 4분의 5면 이거 얼마겠냐? 이런 씨. 아이, 4분의 1이네. 이런 씨. 야, 지금 무슨 기체요? 그러면 온 데가 다 4분의 5라고 이 사람들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페이지 15쪽에 와서 예제 문제 보세요. 봤습니까? 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7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요. 이거 몇 켈빈 온도로 바꾼다. 그렇지. 이제는 좀 편하죠. 아, 27도씨는 300이구나. 알았죠? 헬륨 2g입니다. 몇 몰이에요? 얘가 분자량이 4잖아요. 얘가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이 식에 넣어서 뭘 물어볼지 볼 거거든. R 얼마라고 했지 아까? 다 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헬륨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부피에 대해 정의를 해봐요. V는 뭐가 돼요? P분의 노라타가 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1기압이고요. 요거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0.08이고요. 자, 온도 300이고요. 이해가요? 그러면 결국 공투기 지우면 이거 8.2죠. 2로 나눠봐요. 4.1 곱하기 3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12.3리터. 이게 답이라고요. 이해 갔습니까? 넘겨보세요. 자, 이제 17쪽으로 갑니다. 우리한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여러분 거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조건도 문제예요. 뭐라고요? 조건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조건을 못 읽으면 피부는 노랗다해서 누굴 칼질할지 모른다니까. 자, 그래프를 이렇게 줄게요. 이게 압력이고 부피인데 이렇게 그려져.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잖아. 근데 여러분 잘 봅니다. 이거 안 보고 장난치면 개땡땡이에요. 땡땡이라고요. 두 마리가 있어요 지금. 한 마리는 뭔가를 지금 주물르고 있고요. 한 마리는 발가락 빨딱거리고 있네요. 한 마리가 비웃었어요. 저를 보고. 강아지가 비웃어요. 잘 봅니다 여러분. 조건이 뭐냐면 퀘스천 1번이에요. 자, 얘는 얘가 일정해요. 그래 놓고 온도가 기억, 니은 중에 누가 높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일단 봐봐요. 피부는 뭐예요? 노랗다.
얘 R 지웠어요. 입자수니까 이것도 지워지죠. 얘 물어봤죠. 온도. 그러면 잘 봐요. 뭐가 일정합니까? 뭐가 일정합니까? 압력이죠. 지웁니다. 그럼 부피가 누가 커요?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이렇게 할래요. 잘 봐요. 저 이렇게 잡을래요. 이래도 되잖아요. 잘 봅시다. 피부는 노랗다를 쓰시고 R은 지우고 입자수 일지 이것도 지웁니다. 이렇게 잡으면 뭐가 일정합니까? 그래서 V를 지웁니다. 압력과 온도 무슨 관계? 그러면 압력이 누가 높아요? 니은이 높죠? 높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해 갑니까? 네. 자, 하나 더. 이번엔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이게 그래프 두 개 있어요. 이걸 AB라고 해봅시다. AB. 퀘스천. 입자수가 일정해요. 알겠죠? 그리고 압력을 물어봤어요. 피부는 뭐예요? 노랗다해서 R은 지워지죠. 입자수니까 N도 지워지죠. 어떡할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잡으면 뭐를 일정하게 놓은 거예요? T. 그럼 이렇게 잡으면 그렇죠. 그럼 빨간색이라면 누굴 지웁니까?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부피가 더 커요? 그 압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만약에 노란색으로 잡으면 이 둘은 지워지죠. 노란색으로 잡으면 부피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누구 온도가 더 높아요? B. 그래서 B가 압력이 높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해 갔습니까? 그 얘기가 거기 있는 거죠. 알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퀘스천 1번 보세요. 지금 부피와 절대온도 P1, P2, P3 써있죠. 피부는 노랗다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누가 일정합니까? 일정량의 기체 X에 밑줄을 칩니다. 일정량의 기체 X에 밑줄을 치고 뭐라고 부른다? N이 일정한 거죠. N 일정하죠? 그 다음에 뭐 할래요? 세로로 선을 긋거나 가로로 선을 그어서 세로로 선을 그으면 뭐가 일정한 거예요? 가에. 야, 세로로 선을 그어. 가로축이 뭐냐고. 우영아. 네. 자, 그만해라. 예. 집어넣어. 뭐가 일정하냐고. 가에 세로로 선을 그으면 온도. 그래. 뭘 보는데 자꾸 부위, 압력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니 얘들아? 아니 가그래프가 누가 얘잖아. 가로축이 온도구만. 아, 이 답답이들. 그 온도 지워버리고 N 지워버리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잖아. 부피가 누가 제일 작아? P, P1, P2, P3 중에 세로축 부피가 제일 작은 애. 세로선 딱 그어봐. 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하나는 P1이고, 하나는 P2고, 하나는 P3잖아. 아, 이걸 그으라고 이렇게 해. 그럼 뭐가 일정하냐고. T가 일정하잖아. 피부는 노랗다 해서 봐봐. NR은 지우잖아. T도 지워지잖아. 무슨 관계야, 서로? 반비례. 그럼 부피가 누가 제일 적어? 얘가 제일 적잖아. 네. 얘가 압력 제일 세지, 이러면. 네. 왜 집중을 안 하냐고, 이놈들아. 야, T1, T2 찾아봐. T1, T2 오른쪽에 있는 거. 야, 세로줄 딱 그어봐, 세로줄. 뭐가 일정한 거야, 세로줄 그으면? 압력이 일정한 거지? 그럼 P하고 N을 지워. 어차피 입자수는 똑같았으니까.
그럼 부피하고 절대 온도가 무슨 관계야? 비례. 비례. 그럼 누구 부피가 크냐고? T2. 그래서 걔가 온도가 높다고. 쉽다. 얘들아, 2번 와봐, 2번. 자, 들어. 압력과 무슨 그래프래? 자, 압력과 무슨 그래프라고? 잘 봐. 피부는 노랗다야. 맞지? 그런데 니들 아까 이 n을 응용을 했잖아. n분의 w로.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압력이니까 P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이거 n분의 w잖아. 네. 부피가 V 들어가지. 네. 그리고 RT 써있지. 이거 되는 거 이해 가? 이해 가냐고 진짜로. 네. 요게 뭐냐? 밀도지. 그럼 분자량분의 DRT지. 네.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퀘스천 2번. 기체의 종류가 같으면 이거 지워지지. N. 분자량 똑같을 거 아니야. 또 하나. 온도가 어떨수록 기울기가 커지냐고 물어봤어. 야, 거기 가로축이 누구냐? 압력이고. 그렇지? 세로축이 누구냐? 밀도지. 그럼 기울기라는 게 뭔지 알겠냐? 압력분의 밀도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걸 그대로 바꿔봐. 압력분의 밀도로 요 식을 이용해서 P분의 D로 바꿀 수 있지. 이것은 얘 내려오면 되잖아. 얘 올라가고 RT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P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럼 밀도는 요 위에 있잖아. P분의, 이거 지금 기울기가 P분의 D잖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게 커지려면 온도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얘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온도가 어떨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낮을수록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 온도가 같을 경우라면 분자량 어떨수록 커지냐? 높을수록 기울기 커지잖아. 그래서 클수록 이렇게. 공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알았어? 네. 자, 18쪽에 가서 4번 봐봐. 18쪽에 4번. 자, 이 4번을 보면 얘들아, 압력과 압력을 물어봤지. 피부는 뭐요? 그래 놓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공통점을 찾아. 뭐가 공통점이냐? 온도지. 지우는 거야. 그럼 압력은 뭐 분해 보여? 이거야. 자, 이제 봐. 부피가 몇 대 몇이야?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부피가 몇 대 몇이냐고. 2대3. 됐어. 자, 그거 분해 몰수를 보는 거야. 왼쪽 그림에 질소가 14g이야. 원래 N2가 28이야. 몇 분의 몇 몰?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산소는 원래 32야. 분자량이. 몇 몰? 1몰이지. 그래서 얘를 몇 분의 몇 대? 이거지. 몇 대 몇이야? 그래서 이게 P1이고 이게 P2야. 맞지? 뭐 분의 뭐셔?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네. 자, 19쪽으로 넘어와.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피부는 노랗다를 놓고 생각하는데 잘 봐라.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일정한 게 뭐야? 그림부터 봐. 그림부터. 피스톤 위에 추가 몇 개냐? 3개. 그게 똑같지. 압력. 압력이 제거되는 거야. 압력 제거해서 네. 문제를 읽어봐. 첫 번째 줄 소리 내서. 그림은 빨리 읽어봐. 그림은 실린더의 같은 양의 세력을. 밑줄 쳐. 뭐 밑줄 칠래? 그럼 몇 대 몇? 1대1. 그렇지. 다시 말하면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온도만 조작한 거야. 맞아?
네. 온도를 조작했는데 이 문제들의 가장 큰 질문이 부피잖아. 네. 부피가 감소했어. 온도와 부피를 물어보는 거야.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잘 봐. 통제된 게 누구냐는 거지. 압력과 몰수였던 거야. 네. 이해가냐? 네. 그러면 피부는 노랗다해서 P하고 N이 지워져요. 이렇게. 이해 갔니? 옛날 P, 그럼 부피와 무슨 관계? 온도는. 비례지 부피가 몇 대 몇이야? 가나가. 그래서 온도도 3대 2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서 네. 다시 나에서 다로 가봐. 압력 변했냐? 아니요. 그래서 나에서 다로 가면 P가 통제야. 그렇다면 온도 변했나 봐봐. 아니요. 오케이, 지운다. 그러면 피부는 노랗다해서 RT가 되고 P가 지워지니까 압력이 뭐다? 몰수다 이거야. 네. 근데 부피가 몇 배 커졌냐? 2대 3이지. 네. 니네 부피는 그냥 몰수잖아.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네. 다시 말하면 나에서 2리터라는 건 1리터가 헬륨하고 누구란 얘기야? 질소란 얘기 아니야. 같은 양이니까. 네. 헬륨 얼만큼 더 집어넣었어? 지금 있는 양만큼 그대로 1리터 더 넣은 거야. 그래서 다에서는 헬륨과 질소가 2대 1인 거지. 이해 갔어?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다에서 라로 가봐. 뭐가 안 변했나 빨리 찾아. 뭐가 안 변했어? 온도. 그 다음 입자수 안 변했잖아. 맞지? 그럼 피부는 노랗다해서 RT 지우고 이거 지우면 압력과 무슨 관계? 부피 관계거든?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 네. 압력이 누가 더 세? 나가 더 세지? 네. 잘 들어. 얘들아. 추의 개수만 보고 1대2 이랬다가 작살나는 거야, 니네들. 이해 가서? 네.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잘 들어. 대기압은 1기압으로 정하고 추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했어. 맞아? 네. 그런데 부피가 몇 대 몇이니? 다하고 라가 3대 2지. 네. 그럼 압력은 몇 대 몇이어야 되냐? 2대 3이어야 되는 거야. 압력은. 네. 여기 이해 가서? 네. 그러면 이 추 하나는 기압이 얼마다? 1기압인 거야. 대기압이 1기압이 있어야 돼. 추 하나가 있으면 2기압인 거야, 합이. 추가 한 개고 두 개니까 1대2 이랬다가 작살난다고, 니네들. 대기압을 더해야 된다고. 오픈돼 있잖아. 네. 열려 있다고, 대기압이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지. 봐봐. 피스톤이 있고 추가 있잖아. 얘가 3리터고. 맞아? 이쪽은 얼마야? 2리터이면 추가 몇 개 있어, 이렇게. 2개 있잖아. 그러면 PV가 동일해야 되려면 3리터하고 2리터가 동일하려면, 그지? 이게 다하고 이게 라잖아. 그럼 여기 다의 압력과 여기 라의 압력이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런데 추는 1대 2잖아. 아, 여기 대기압과 얘랑 쌤쌤이구나, 이런 거야. 이해갔냐? 네. 그래,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될 거 아니야, 여기 대기압이 있으니까. 네. 알았니? 페이지 20쪽으로 넘어가 봐. 자, 마지막 문제야. 20쪽에 보면 이거 명심해. 그림 가에 실린더 관 밑에 무슨 장치가 피스톤에 딱딱 붙어 있냐? 그렇지. 그러면 이건 압력이 같지 않다는 거야, 서로. 이해 갔냐? 네. 그런데 나로 가면서 이 고정 장치 풀었지. 네. 그럼 피스톤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다 멈췄어. 이거 뭘 뜻해? 모든 기체의 압력이 같다는 뜻이야. 자, 이제 잘 들어. 피부는 노랗다 해서 나로 가면서 누가 통제됐어? 압력이야. 또 하나 통제된 애 누굴까? 문제 읽어봐. 그렇지, 잘 봤어. T야. 이게 감각이야. 아니, 온도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T 켈빈 온도 이렇게. 그럼 PT가 통제된 거라고. 피부는 노랗다 해서 뭐라고? PT가 통제됐어. 부피비는 무슨 비야? 몰수비지. 자, 마지막 그림 보고 대답해. A하고 B는 몰수가 몇 대 몇일까?
틀렸잖아, 이씨. 1대2. 아, 이런, 이씨. 4대2. 정답이야. 야, A가 양쪽이 2가 있는데, 이씨, 자꾸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진짜 억울해서 쓰러진다 그런 거 틀리면, 부피비가 무슨 비야? 몰수비였던 거야, 지금. 알아들었냐? 네. 야, 너네 숙제 페이지 25쪽까지 풀어와.